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해. 인터넷 게시판, 카페 또는 SNS 등에 타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작성한 공개 게시글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사실인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을 받고 거짓인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을 받으니 인터넷상에서 상대에 대한 글을 쓸 때에는 주의하도록 하자. 이번에는 구글의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의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여러 청중들에게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를 만드는 도구로 흔히 PPT라고 불리죠. 자,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해서 다른 사람과 협업해서 작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링크를 걸어서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하여서 이제 방탈출 게임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에 미트가 있어서 다른 사람과 회의를 하면서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구글의 이제 발표 자료 제작을 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수행 평가를 하거나 과제를 제출할 때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면 자료를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별도의 USB를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같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방법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비어있는 하나의 슬라이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제목과 부제목을 이제 텍스트를 입력할 것을 이제 요청하고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제목을 Hey 대구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제목으로는 이제 구글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의 첫 번째 슬라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와 그 다음에 제목, 부제목 텍스트를 이용해서 완성이 되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라이드를 만들 때 하나의 슬라이드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여러 장의 슬라이드를 이용해야지 여러분이 좀 더 다양한 자료를 보여줄 수 있고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를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상단에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 아이콘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슬라이드가 추가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슬라이드 메뉴에서 새 슬라이드를 클릭을 해도 새롭게 슬라이드가 추가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에 마우스 우클릭을 한 후에 새 슬라이드나 슬라이드 복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총 4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검정색 글씨에 하얀색 배경으로 뭔가 조금 내 주제에 잘 어울리는 테마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테마라는 것은 흔히 템플릿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배경을 조금 특정 주제로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을 뜻합니다. 자, 테마를 지정하는 방법은 상단 메뉴바에서 슬라이드를 찾아서 슬라이드에서 테마 변경에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슬라이드에서 테마 변경을 누르면 자,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제 우측에 이렇게 이제 테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어울리는 테마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테마 가져오기를 통해서 내가 다른 곳에서 사용했던 테마를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테마가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썼던 헤이 대구와 구글이라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 텍스트의 서식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헤이 대구를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블록을 씌워주고요. 여기 중간에 이제 툴바를 보시면 글꼴, 글꼴 크기, 그리고 각종 서식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꼴을 편하게 이제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글꼴 크기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글꼴이 없으면 이제 키보드를 이용해서 타이핑을 해서 글꼴을 크기를 조절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굵게, 기울이기, 밑줄, 그 다음에 글자의 색상까지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이런 툴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디에서 내가 서식을 조절할 수 있냐면 자, 상단 메뉴바에 서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서식에 들어가면 텍스트가 나오는데요. 이 텍스트에서 굵게, 기울인, 밑줄, 취소소뿐만 아니라 크기와 색상, 배경색까지 모두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히 배경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대비 혹은 반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특정 글꼴에 대비되거나 반전되는 색상을 이용해서 그 글씨의 색깔과 배경의 색깔의 이제 대비를 통해서 강조를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치 형광펜이 칠해진 것처럼 강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배경색을 설정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기초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선생님과 알아봤다면 조금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추가하고 싶을 때 삽입해서 이미지를 쓸 수가 있을 건데요. 자, 구글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구글의 모든 도구는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 저장이 되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이미지들을 내가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 드라이브에 있는 이런 이제 구글의 로고를 이제 가져와서 삽입 버튼을 클릭하면 자,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삽입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이제 구글의 검색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삽입 이미지에서 웹 검색을 이제 누르게 되면 삽입 이미지에서 웹 검색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검색과 연동하여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삽입을 눌러서 넣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팁으로 뭐가 있냐면 바로 삽입에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넣어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는 구글 드라이브와 구글 검색과 통합되어 있다면 이제 동영상은 구글 드라이브와 이제 유튜브와 연동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편하게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영상만 넣어서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구글 도구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협업을 한다는 점인데요. 자, 여기 우측 상단에 이제 공유 버튼을 누르면 일단 문서의 제목을 지정을 해주고요. 자,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협업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같이 작업할 사람의 이메일을 알고 있다면 사용자 및 그룹 추가해서 이제 이메일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불특정한 다수, 우리 모임 구성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급 친구들,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이제 이 문서를 공유하고 싶으면 이 일반 액세스 있는 제한된 버튼을 클릭해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바꾸어주고 이제 여기서 편집자, 댓글 작성자, 뷰어 등의 권한을 주어서 이제 이 링크 복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같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그리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드는 이미지 삽입하기, 동영상 삽입하기,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협업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선풀은 선풀의 영문 단어야. 인터넷 익명성에 숨어 악성 댓글이 난무하는 현실을 정화하자는 취지로 민간 단체인 선풀운동본부가 만들었다고 해. 여러 곳에서 선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고 악플로 피해를 받은 사람을 위해 변호사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선풀 달기 자원봉사자 등 선한 영향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악플이 주는 피해가 심각한 요즘, 우리 모두를 위해 악플이 아닌 선풀을 다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